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증시가 또 언제요? 금요일날 뭐 대선주들 어제까지 또 급등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히 눌렀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아니 원래 추워질 날씨긴 한데 날씨가 이렇게 확 추워지면서 주식시장도 약간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분위기가 약간 좀 싸한 느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목들이 또 가다가 또 약간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쉴까 말까 어떡하지 갈 것 같은데 아닌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 분위기가 왠지 좀 서늘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지 이럴 때 이제 보통 거래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거든요. 이미 거래는 바닥을 찍었는데 아직도 거래가 안 늘어나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기본적 분석할 때 차트보다 기본적 분석할 때 그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바닥에서 나오는 최소 거래량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네. 네, 여기 승희님 어서 오시고 아까 인사드렸죠. 네. 검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들어갈까요? 네. 요즘에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팍팍팍 올라와야지 여러분들이 좀 신이 나시는데 그죠? 네. 올라오다가 말고 그죠? 네.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또 떨어지고 막 그렇죠? 이게 죽었나 살았나 종목이요.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서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기도 하시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오르다 말았죠. 플러스 0.08% 보합에서 끝났고 참 재미없게 생겼죠, 그죠? 이러고 있어요. 무슨 거북이 등 같이 생겼어요. 네, 거북이 등, 그죠? 네. 코스닥 지수는 그보다 좀 낮긴 난데 그래도 여기도 요즘에 한 달 내내 횡보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게 나오길 바라긴 했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수가 마이너스 1% 넘게 쭉 빠졌다가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어제 이게 잘 끝났다 그랬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왔고요. 뭐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뭐 여기를 막 벗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코스피는 30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 증시는 요즘에 안 보여드리죠. 왜냐면 다른 나라 증시 보면은 속상하실 거예요. 다른 나라들 잘 가는데 우리 왜 안 갈까 그러면서.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수익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들이 100%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제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있는 분들은 이제 또 좋은 곳에 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전략을 딱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수는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이제 종목들 돌아가는 동향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요즘에 전체 개별주들 돌아가는 동향이 어떠냐면 대형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냥 아까 거북이처럼 옆으로 기어요. 네. 반등도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반등도 한꺼번에 촥 나오는 게 아니라 순환매를 돌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급락한 게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100개가 한꺼번에 쫙 반등이 막 그죠? 네.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100개 중에 일단 10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더 10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반등도 순환매 돌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테마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타코 이런 거. 자, 이걸 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여기다가 그죠? 이렇게 반응이 세게 나와지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조금씩 올라오는 거. 그나마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러고 있고 뭐 수산 IMT 이런 거 보시면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면 좋을 텐데 바닥을 잡아놓은 것 같긴 한데 자꾸 안 올라오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러죠.
시원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코맥스 이런 거 네. 이렇게 양봉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처럼 그죠? 네, 이러고 있으니까 차트가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맞으면 그냥 편안하게 1번 찍어보세요. 네, 김옥달님하고 깨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쵸? 네, 보유 종목 중에 이런 게 있으시죠, 그죠? 네, 이거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죽었나 살았나? 이놈이 이게 왜 이러지? 원래 주식한테 이놈 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입에서 막 욕이 나오실 거예요. 이 녀석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러면서. 그쵸? 네, 좀 답답하신 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개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거 나만 들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뭐 저한테 제 얘기 듣고 손절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그죠? 네. 끝까지 이제 AS를 해드려야죠. 네. 손절을 안 했으니까 이제 버텨서 이제 수익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버티는 이제 방법을 버틸 수 있게 좀 힘을 드릴게요. 뭐냐면 주가를 잘 보시면 자 이제 주식할 때 보통 분석을 우리나라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하거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주가가 지금 이제 코맥스 이런 것들도 너무 과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너무한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자, 기본적 분석 중에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EPS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이거는 초보들도 다 알아요. 퍼. 그죠? 이게 뭔지 아시죠? EPS는 뭐예요? 주당 순이익. 그걸 가지고 환산한 게 퍼죠. 주가 수익 비율. 그죠? 네. 주당 순이익은 무슨 지표냐면 기본적 분석할 때 이게 뭐냐면 네. 수익성 지표예요. 그렇죠? 수익성.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현재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나 안 돼 있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BPS입니다. BPS가 뭐냐면 이제 북퍼 쉐어라고 하는데 주당 순 자산 가치예요. 네. 주당 순 자산 가치. 네. 정확하게 하면 북 밸류 퍼 쉐어라고 합니다. 네. 북 밸류 퍼 쉐어. 네. 그러니까 이게 BPS라고 하는데 자, 주당 순 자산 가치.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이제 기업의 자산이 있거든요. 총 자산. 자산에는 이거 준이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산은 뭐예요? 자산. 내 돈? 내 돈이 뭐예요? 자본. 그죠? 네. 플러스 내 돈 말고 또 뭐가 사업할 때 내 돈만 갖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남의 돈을 좀 불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부채. 즉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게 총자산입니다. 그걸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자산이라고 해요. 네. 저분 자산가다. 네. 네. 자산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본은 조금이고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이걸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 BPS가 뭐냐면 기업의 총자산에서 뭘 뺀 거예요? 부채를 뺀 거예요, 부채. 그 뭐가 남아요? 자본. 쉽게 얘기하면 순자산이 남는 거죠. 순자산. 진짜 내 돈. 내 돈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요거를 뭘로 나눠요?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100만 주다 그러면 이거를 100만 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주당 BPS가 그러니까 이건 BPS가 얼마다가 딱 나오겠죠. 그죠? 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청산가치라고도 해요. 청산가치. 이 정도는 알고 주식하셔야 돼요. 청산가치. 즉
회사가 이제 기업 활동을 그만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냥 기업이 해체되는 거죠. 자, 오늘부로 이제 장사 안 할랍니다. 사장님이 땅땅땅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야죠. 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BPS가 5,000원이다 그러면 한 주당 주주들한테 5,000원씩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이제 그 정도는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쉽죠? 네. 이게 BPS예요. 바닥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BPS를 얘기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더 들어보세요. 네. 요게 바로 이제 순자산 주당 순자산 가치인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느끼는 건데 금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국민의힘 경선 딱 끝나니까 그 방송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수가 확 줄었어요. 오늘 밤에도 무슨 뭐 야구 경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야구 하나요? 네, 야구 언제 해요? 저는 축구도 잘 못하지만 야구도 잘 몰라서 네. 플레이오프가 하나요 지금? 네. 근데 아무튼 네. 월요일하고 어제보다 지금 참여자 수가 좀 많이 줄었네요. 네.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네. 좀 있으면 또 들어오시겠죠. 네. 지금 하죠? 어쩐지 좀 적더라고요. 네. 자, BPS를 보세요. 네. 네, 양은성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강수현님도 감사합니다. 네, 이현님도 야구 좋아하시죠,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스포츠 쪽은 잘 몰라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총자산인데 이게 BPS가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이 BPS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PBR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자, 차트를 보면 돼요. PBR은 뭐냐면 아까 EPS 퍼랑 똑같은 거예요. 네. PBR은 주가 있죠. 네, 주가를 갖다가 BPS로 나눈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나눈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BPS가 5,000원이다. 근데 주가가 5,000원이에요.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0을 5,000 나누면 1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PBR이 1이면 그냥 똑같다 이 뜻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5,000원인데 BPS는 10,000원이다. 이 회사의 가치는 10,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5가 되겠죠. 네. 그럼 뭐예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PBR이 0.5면 저평가. 네. PBR 기준은 다 달라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뭐 약간씩 다른데 그냥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얘기하면 PBR이 1 이상이면은 고평가, 1 이하면 저평가라 그래요. 이거 고지식한 거예요. 이거 상황마다 약간 다른데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BR이 1 이하다 그러면 거의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 주당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얘기죠.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하나 볼게요. 잠깐만요. 요즘에 보면은 저도 전문가를 오래 했지만 차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참, 너무들 했다 진짜. 너무 눌러놨어요. 네, 너무 눌러놓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이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죠. 특히 누가요? 주린이들이. 네. 자, 보시면 자, 뭐부터 보냐면 네오오토라고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는 대선주도 있고 대선주가 아닌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오오토. 이 정도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네. 잘 보세요. 자, PBR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BPS는 여기쯤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차트 여기에 있습니다. 다 PBR, BPS. 자,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거나. 네. BPS가 즉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주당 순자산 가치 BPS는 11,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8,200원. 싸요, 안 싸요? 싸죠?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 너무 많이. 네. 여러분들 차트만 보면서 바닥인가요? 끝났나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언제 팔까? 막 이 생각밖에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개인들 질문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똑같다니까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물렸는데 얘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제 아직 안 올라왔죠? 그러면 얘 올라오긴 할까요? 네, 그래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팔까요? 말까요?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계속 그러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었나 살았나? 그죠? 네, 그런 생각도 드시는 거고. 네. 근데 이럴 때 그거만 차트만 보지 마시고 이걸 보라니까요. BPS, PBR. 저평가예요. 최소한 11,000원에는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8,000원에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건 뭐예요? 무조건 BPS까지 오진 않아요. PBR이 2, 3, 뭐 5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캐리소프트 있죠? 옛날에 개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는 PBR이 8이에요 지금. 8. 16,000원에 있는데 8이라니까요. 여기 있을 때는 얼마였겠어요? 20 됐겠네. PBR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BPS가 1,900원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1,9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 38,000원이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PBR이 20이었다는 얘기예요. PBR이 1, 2 넘어가면은 고평가다 그러는데 여기 PBR이 20이었어요. 이런 거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더 간다. 이 말만 믿고 여기에서 캐리소프트가 되게 안타까운 게 여기에서 막 그 사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이 여기서 안 팔거나 더 샀더라고요. 더 간다고.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막 부채질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PBR이 지금 BPS 기준으로 20이었어요. 20. 다시 얘기 드릴게요. PBR이 2만 돼도 고평가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20이었다니까요. 요즘에 여기 성인들 많으시니까 당뇨병 있으신 분들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 앓으신 분들 있죠, 그죠? 네. 혈당으로 따지면 혈당이 한 120 정도 돼야 그 이하로 나와 정상 아닌가요, 보통? 140도 뭐 얘기도 하지만 아무튼 네. 혈당이 이 정도면은 혈당으로 따지면 한 50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500이면 거의 이거는 진짜 병원 가서 빨리 이제 입원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혈압으로 따지면 200 넘어간 거예요. 혈압으로 따지면 200 넘어가는 거라니까. 열로 따지면 40도 막 넘어가서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미해질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PBR도 좀 보면서 하세요. 네. 요즘에 맨날 신용 얘기만 해드렸죠, 그죠? 신용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다른 각도로 또 얘기해드릴게요. PBR 이건 보관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캐리소프트가 올라오거든 잘 파세요. 물리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네. 힘드셨죠, 그죠? 올라오면 제발 좀 파세요. 또 올라올 때 또 그러실라 또 내가 이거 여기서 물려가지고 내가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절대 못 팔아. 네, 본전 오기 전에 내가 절대 못 팔아. 그분들은요 본전 오면요 절대 안 팔아요. 내가 고생한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기에 이러면서 또 안 팔아요. 악고 좀 제낀다고 또 난리가 나요 또. 그래서 다시 또 끌려내려가요. 그때 가서야 이제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진 않으실 거예요. 네. 손해가 많이 줄어들었거나 그죠? 본전 오면은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서 파세요 그냥. 네. 나중에 통곡하지 마시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까지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진짜. 통곡을 하세요.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셨죠? 네. 얘기해 드렸어요. 나중에 저기 하지 마시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PBR 얘기 계속 해볼게요. 네. 캐리소프트 그냥 이제 겸사겸사 해드리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자, 네오부터 보셨죠? 유아증권. 네, 다양하게 보시죠. 유아증권, 증권회사겠죠? 네. 요것도 좀 투자가 좀 나왔는데 PBR이 0.4예요. BPS는 6,490원.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6,400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가는 2,700원. 아우 싸죠. 우리나라에 저평가된 주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도 전문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PBR이 이렇게 낮은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PBR이 굉장히 낮아요. 왜 다른 나라들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눌러놨겠어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죠. 유동성 장세에서 들어온 주린이들 다 내쫓고 이거 다 누가 사가요? 외국인 기관이 사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낮에 기타 법인 물량 보는 거 막 그런 것도 가르쳐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만 보죠? 네. 다른 것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원익을 볼까요? 원익 많이 들어보시는 회사죠, 그죠? PBR이 0.39입니다. 그러니까 BPS는 얼마에 11,400원. 현재 주가 4,400원. 싸잖아요.
그죠? 부채도 거의 없고 유보율은 엄청나고 신용도 없고 시가총액 적당하고 그죠? 저기 6천원 대비 얼마나 빠져 있어요? 네, 30% 이상 맞죠? 대충? 네. 싸죠? 보이세요? 차트만 보시면서 이거를 이게 죽었나요? 살았나요? 어떻게 해요 이거? 전초주 깨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지 마시고 깨지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냥 그래 더 싸게 사버리게 그냥 전초주 좀 깨져라죠.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요 잘 안 깨져요. 맨날 전저점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깨지라고 하세요. 그냥 깨져라 그냥 다 나가게 그냥 독한 마음으로 그냥 그죠? 네. 예전에 그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왕따를 당하면 물론 왕따 시키면 안 되지만 왕따를 당하면 울고불고 하면 더 왕따를 시켜요. 그죠? 근데 왕따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전체를 다 왕따 시킨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강한 정신력이에요. 그죠? 네. 그런 친구들은 뭐 금방 다 해결이 되죠. 그죠? 네. 그런 정도의 정신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조점 깨지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깨지라고 하세요. 그냥 다 나가버리게 그냥. 동의하시면 이번 주 보세요. 네. 이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 얼마나 험한 바닥인데요. 눈에 총, 칼, 뭐 미사일 안 보여서 그렇지 매일 진짜 전쟁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어금니를 살짝 깨무는 게 아니라 어금니 꽉 깨물고 싸우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하셔야지 이기지. 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더 얘기해 볼게요. 종목 많아요. 네,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그 다음에 삼보모터스. 자, 오늘은 다양하게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죠. 그죠? 한번 삼보모터스 보세요. 네. 차트 보면 어때요? 막 힘도 없고, 그죠? 네. 전초점 깨질 것 같고, 그죠? 네. 이름은 괜찮은데, 그죠? 네.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개인들의 매수가는 보통 여기에요. 네. 여기라니까요. 네. 거의 여기에요. 네. 7,000원대에서 7,000원이나 비싼 8,000원대 샀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6,000원이니까 미치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손에는 20% 30% 이상 나 있는데 전초점 깨질 것 같고 그죠? 네. 뭐 다른 애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이러고 있고 그죠?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거래도 없고 잘 보세요. 공통점이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PBR을 보세요. 적정 주가 BPS는 11,000원, PBR은 0.5, 현재 주가 6,000원, 거의 반토막이죠. 저평가된 회사예요. 원래 이게 수소차 관련주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직 큰 급등은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요. 차트도 잘 만들어놨고 투매 나와서 그렇지 투매 안 나왔으면 한 요 정도 있었을걸요. 그쵸?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장 돌았으면은 상한가로 하나 나오면 이제 신고가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이제 쓰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본인 적정 주가 찾아서 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베이스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였죠. 네.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만 보셨어요? 고점은 6,500원, 지금은 3,000원까지 왔다가 3,600원에 있네. 이런 것만 보시죠. 네,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살까 말까. 내 매수가가 5,000원인데 올까 말까, 죽었나 살았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인간은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인간이 뭐냐면 처음에 여기서 사실 때는 그렇죠. 그래 앞 이제 이만큼의 이제 거의 그래요. 사람들 마음이 이런 데서 많이 사세요. 이런 데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정이 찾아왔죠. 여기서는 이제 썩을 놈 내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가지도 않고. 근데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니능률하고 뭐 덕성이라 이런 것들만 그렇게 시원하게 급등 나왔는데 위주코프도 맵스 그죠 이런 것들만 급등 나왔는데 넌 뭐 하고 있는 건 이러는 거예요. 네. 제일테크노스도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상한가 2개 나왔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베이스 갖고 있는 분들 승질 나는 거예요. 넌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럴 때는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위를 쳐다보세요. BPS 만원, 만원짜리 회사예요. PBR 0.3. 그렇죠? 이거라니까요. 이런 걸 보시면서 차트만 보지 말고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라니까. 그리고 모베이스죠. 푸른저축은행 이거 저번 이것도 윤석열 테마주죠. 네.
전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 한번 했죠 한국은행이. 이제 그때 이제 그냥 한번 올리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요것도 PBR이 0.7입니다. BPS는 18,000원, 현재 주가 13,000원. 싸잖아요. BPS가 그러니까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세요. 싸요. 싸잖아요. 이 정도면 누를 만큼 누른 거고. 그 다음에 승일. 승일이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좀 눌렀죠. PBR을 보시면 BPS는 23,000원, 현재 주가 16,000원. PBR은 그러니까 0.7. 유보율은 4,600%. 유보율은 한 200%, 300%만 넘어도 현금 유동성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부채는 28%. 부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장님이 현금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현금 거래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도 일시불. 네, 이제 비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현금 거래예요. 그냥. 네. 쉽게 개인으로 따지면 현금 거래. 네. 카드 일시불 무조건. 카드 쓰면 일시불. 네. 빚 내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산관리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또 카드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체크카드나 쓰시고. 카드가 편하긴 편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회사가 좋아 보이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몇 개 더 볼까요? 성보화. 이거 옛날에 홍종욱 관련주였는데 급등했다가 6,500원까지 갔다가 이만큼 폭락했죠, 그죠? 지금 보면 요로 돌리고 있는데 PBR 보세요. 6,900원이죠. 현재 주가 4,000원. PBR 0.6. 저평가예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널렸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눌러봐도 그냥 막 나와요, 그냥. 그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비상교육.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얘기해 드렸어요. 보유 종목 아니에요. 추천한 적도 없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PBR이 현재 9,000원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0.6입니다. 그냥 BPS는 15,000원이고 여기가 얼마였겠어요? 7,500원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PBR이 0.5였겠죠. 7,500원, BPS는 15,000원. 뭐예요? 저평가예요. 장부 순자산 같이 따지면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빚이 별로 없죠. 부채가 낮고 유보율은 엄청나게 높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현금 거래 카드 일시불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빚내서 하는 걸 싫어하는 기업이죠. 보통 이런 회사들을 이제 뭐 무차익 경영 뭐 그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가지고 뭐 무차익 경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도움되시나요? 네. 도움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PBR을 보시라니까요. 네. 저평가된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최근에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했다니까요. 너무 많이 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투매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생들 하셨던 거예요. 맞죠, 그죠? 네, 힘들 내세요. 네. 항상 이제 이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꼭 보상의 시간이 와요. 네.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 고통의 시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걸 이겨내신 분들은 꼭 보상을 받으세요. 근데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올라오겠냐고. 비상교육은 최근에 양봉이 좀 나와서 좀 좋아 보이시겠지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낮에는 계속 이런 거 교육하거든요. 네. 대놓고 그랬어요. 이 차트 보시라고. 여기에서 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10월 달에 뭐 어마어마했어요. 개인들 막 거의 뭐 진짜 뭐 낯들고서 뭐 거의 뭐 동학 난민운동 막 일어날 분위기였다니까요.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 맞게 생겼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흉악했어요. 누가 흉악했을까요? 주식 10년, 20년 하신 분들요? 아니요. 주식 한 달, 3개월, 5개월, 1년. 네.
2년 미만 이런 사람들이 시끄러웠어요.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 20년 하신 분들은 딱 이렇게 급락했을 때 속으로 다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또 왔구나 이러면서 뭐예요?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또 왔구나. 네, 잘 이겨내야지 이러고 있는 거고, 이제 초보들은 이런 걸 처음 겪으니까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마트나 이런 데서 식당에서 서비스가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소비자들은 분개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LG 같은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한테 함부로 만약에 응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개 안 하십니까? 대기업에서 그런 화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인들이 여기서 화를 냈어요. 이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초보 주린이들이 왜 분개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자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마음 편안하게 귀를 열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주린이들이 요번에 실수한 게 뭐냐면, 주식이 자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판기.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미만 된 주린이들이 요번에 난리가 났던 이유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버릇이 그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번 이상 반복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는데, 예,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판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판기. 자판기가 뭐예요? 돈을 넣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렇죠? 네. 인형 뽑기 말고는, 그죠? 네. 보통 돈을 넣으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이게 자판기인데, 이 사람들은 주식이 자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특히 대선 인맥주, 정책주. 돈을 넣으면 바로 이게 뭐냐면, 그 장날, 장날 옥수수 강냉이 갖다 주면 뻥튀기 그 하는 아저씨가 이만하게 이제 부풀어서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처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주기는커녕 30% 40% 손실을 주니까 거기서 붕괴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요? 초보들이.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건 다 찍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자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판기. 넣으면 바로 나오는. 그 아시죠? 그 우리나라 분들의 성질이 급한 게, 옛날에 그 사진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자판기. 사진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네. 옛날에 보면 자판기 외에 그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미리 준비한 거면 제가 이거 사진을 준비했을 텐데, 왜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한데 그거를 비유할 때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판기 그 나오는 입구에 손 집어넣고 있는 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다 커피 나오기 전에 손 집어넣고서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진 지금 보면서 하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네. 손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무튼 그 우리나라 분들이 원래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개인들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초보들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겨내면 이제 초보에서 이제 하수가 되는 거고, 하수에서 중수가 되는 거죠. 이제 네. 하수에서 중수. 네. 그 길로 올라서는 거예요. 레벨이 자꾸 올라가는 건데, 이걸 못 견디고 탈락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근데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아무튼 PBR이 이렇게 낮은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하락이 너무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낙폭과대가 심했고, 아까 그 코맥스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PBR이 2일 이상인 것도 많아요. 보세요. 네. PBR이 1 이상인 것도 많은데 그것도 정상이에요. 그것도 낙폭과대주들인데, 예를 들면 코맥스 하나 볼게요. 코맥스는 PBR이 1.3이에요. 이거는 안 올라오나요? 또 이러실까봐. 네. 이만큼 떨어졌는데 PBR이 1 이상이면 이런 거 안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 이것도 이재명 씨 테마주였거든요. 네, 고점 1750원, 현재 5,500원. 간단하죠? 반토막이에요. 딱 반토막만 늘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슥 떨어지는,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불안하니까
슥 눌러요. 아까 제가 거북이 등짝 같다 그랬죠? 네. 거북이 등처럼 슥 눌러요. 여기서 개인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언제 힘들어하냐면 여기서 지치는 거예요. 바닥을 보통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얘기 저번에 해드렸잖아요. 힘들죠 당연히. 갑작스레 급락 나오니까 마이너스 막 30% 이상씩 손실 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반등이 나와요. 손해가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는 거래가 없어요. 거래를 말리면서 여기에 나 혼자 있나? 그러니까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여기에 나 혼자 있나? 막 그래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어디 가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누구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는요,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 가도 대꾸도 안 해주고요, 무방에서 이렇게 공개방송하는 전문가한테 종목 진단 물어봐도 얘기 안 해주고요, 네. 증권사에서도 얘기 안 해주고 뉴스에서도 얘기 안 해주고 주담한테, 회사 주담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한현울님. 뭐 분기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죠. 네. 연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보신 것도 괜찮고요. 네. PBR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안 돼요. 네. 연간 단위로 보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좋아서 답변을 바로 드렸어요. 네. 이러면 이제 미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요? 반등 나와요. 왜냐면 낙폭과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극도로 힘들어 하거든요. 여기에서 손절을 많이 해요. 실제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호가창 열어놓고 보면 진짜 하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창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코믹스가 오늘 끝난 건데 호가창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아이고 여기죠? 네, 보세요. 한 주, 두 주, 50개. 맘만 먹으면 그냥 이거 다 사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10호가창인데 10호가창. 네. 솔직히 개인이 맘만 먹으면 다 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 몇 개 없어요. 다 해봤자 1700개. 그러니까 이거를 장중에 내내 보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닥에서는 거래가 없어요. 다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방에 이제 위주쿠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무튼 위주쿠프를 여기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니까, 저희 방에. 이거를 손절을 안 시키게 하려고 그분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요. 막 급락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권리락한 가격으로 봤을 때 고점이 5,000원대인데 거의 6,000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2,000원까지 깼단 말이에요. 1,9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보통 이제 5,000원, 4,000원대 샀는데 그게 2,000원을 깨졌으니까 이분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무방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유료 방송에서는 맨날 했어요. 맨날. 이거 갖고 있는 분들 털리지 말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간 지났으니까 얘기 좀 해드릴게요.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절하지 마라.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팔면 된다. 이거 갖고 들으신 분들이나 갖고 있는 분들 손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원들을 손절 못하게 해야 되니까. 갖고 있는 분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보면 권리락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저평가 뭐 PBR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주코프는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르다.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대비 뭐 반토막 나고 그런 건 맞는데 50% 이상 급락한 거죠. 그래서 위주코프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딴 거 다시 볼게요. 뭐 웅진 이것도 많이 떨어졌죠. 그때 뭐 서현 탄메탈 이거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떨어지고 뭐 덕성 막 박살 났었잖아요. 아까 뭐 제일테크노스 상한가 2개 나왔지만 이제 막 굴러 떨어지고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것들도. 그래서 뭐 웹스 그죠, 뭐 거의 뭐 너덜너덜 그죠. 이것도 반토막 더 났죠 그죠. 네. 그랬어요. 회원들에서 뭐라 그랬냐면, 근데 위즈코프 그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저건 좀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면 덕성이나 애니능률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 회사들은 뭐냐면 회사에서 요 고점 부근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점 부근에서 뭐 했냐면 자사주를 팔았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애니능률도 그랬고 요 고점에서 자사주 팔았어요. 잘 모르시죠?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이 회사들은 여기에서 뭐 했냐면 자사주 팔았어요. 자사주가 뭐냐면, 자사주 뭔지 아시죠? 네. 기업에서 갖고 있는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이죠. 그걸 팔았다니까요. 왜 팔겠어요? 뭐 수산 INT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고점에서 회사 오너가 뭐 자사주인데 그걸 팔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회사 오너,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회장님 뜻 아닙니까? 이제 거의 자사주를 팔았어요. 왜 팔았겠어요? 아니,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뭐 회사 운영하는 데 쓰든지 뭐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팔았어요. 자사주를. 그 당시에. 대선주라 급등 종목들이 위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위주코프는 자사주를 판 게 아니라 좀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거죠. 이거는 무상증자였거든요. 자사주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건 무상증자를 했다. 무상증자가 뭐겠어요? 회사에 있는 돈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주주들한테.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주식을 준 거예요. 그냥 다른 거죠. 그리고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다르다. 그러니까 참으라 그랬어요. 참으라. 네. 그런 얘기를 왜 무방에서 안 했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거니까. 3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바닥이 안 나와요. 바닥이 안 나오고, 나는 이걸 왜 얘기했냐면 회원들 보고 수익 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들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도움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무방에서 이 얘기하면 또 여기서 이제 하이에나들이 들어와요. 이 무방 들으신 분들 다 성격이 다 인품이 다 좋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하이에나들이 있어요. 하이에나. 신용미수 몰빵쟁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막 사요. 신용 쓰고 막. 그러면 이제 더 망가진다고요. 조심했는데도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무방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낮에 하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요. 버티라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요. 네. 자,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했냐면, 아까 제가 PBR 얘기한 거 있죠? 그 얘기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위주코프처럼 참으라고요. 막 버리고 싶고 손절하고 싶고 막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막 던져버리고 싶고 막 그 회사 막 주식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싶고 막 딴 거 하고 싶고 막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인간지표 아닌가? 그죠? 막 욕이 나올 때 답답해서 막 미칠 때 막 헐크로 막 변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화내시고 욕하시면 안 돼요. 주식한테도 화내면 안 되고요. 그 회사 뭐 주담이나 그 회사 보면서 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한테도 욕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기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다른 전문가들 밑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 전문가한테 욕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그거를 추천한 사람이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사람한테 승질내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이 뭐 복수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거 올라오고 또 돈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한테도 승질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심리가 망가졌다는 걸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리가 망가지면 이 바닥에서는 끝난 거예요. 절대로 승질내시면 안 돼요. 그게 인간지표예요. 승질냈다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승질이 난다. 승질냈다. 입에서 욕 나온다. 욕이 나오려고 한다. 욕했다. 네. 욕이 나오려고 한다. 아, 내가 인간지표인 거고요. 욕을 했다. 그럼 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0원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욕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저희가 PBR이랑 이제 BPS 얘기해드린 게 뭐라고요? 네. 좀만 참으시라고요. 이런 거 알려드리면 또 오늘 밤새 또 이제 뭐 하시겠어요? 내 종목이 지금 PBR이 얼마인가, BPS가 얼마인가 막 찾아보시겠죠? 그렇죠? 네. 찾아보세요. 네.
아까운 시간 막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들 되실 거예요. 꼭요. 예. 이기시라고요. 또 위주코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참으라고. 나중에 이제 회원들이 그래요. 고맙다고. 덕분에 손해 안 봤다고. 그 얘기 들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따로 돈을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말 한마디면 고마운 거죠. 덕분에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기분 좋죠. 네. 이겨내세요. 네. 다 됐어요. 저번에 뭐 정원해시스 이런 것들도 자꾸 얘기했는데 자꾸 올라오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서 그 얘기했죠, 그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당연히 너무했죠. 시장에 이렇게 너무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종목도 특징이 뭐라고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니. 아무거나 막 보여드릴게요, 그죠? 네, 너무한 거 진짜 많아요. 이런 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답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이재명 씨 안 죽고 살아 있는데, 그죠? 네,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뭐예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되게 쉬워요. 그냥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투매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다 그래요 요즘에. 네. 이건 PBR이 1.2죠. 네. 그냥 적당히 빠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지금. 설명할 게 얼마나 많아요. 원익큐브. 네. 저번에 홍준표 테마주로 변신하더니 홍준표 씨가 탈락했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어요. 윤석열로 다시 가려나 봐요. 재밌는 녀석이죠, 그죠? 네. 노로페인트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테마주도 맞는데 이것도 보세요. PBR이 0.7이라니까. 이만큼 올라왔는데 0.7이에요. 그러면 9,000원에 있을 때는 PBR이 얼마였겠어요? 적정 주가 16,000원. 여기는 9,000원. 쌌죠, 그죠? 네.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마 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차트가. 그죠? 네. 재미도 없고. 캔들도 작고 거래도 없고, 그죠? 누가 얘기해준 사람도 없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뭐라도 하나 붙잡고 이겨내시라고 BPS, PBR을 얘기해드린 겁니다. 노르페인트가 어딜 봐서 이게 급등 나오게 생겼나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보면 이게 어딜 봐서 이게 급등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때되니까 나오잖아요. 아까 그 제일테크노스 옛날에 저희 방에서 했던 거예요 이거. 예전에 여기서 했었나? 네, 여기서 해가지고 수익 잘 내고 팔았거든요 이거. 근데 보세요. 앞이었나? 네. 아, 앞에서 했구나. 앞에서. 네. 여기서 했을 거예요. 네, 수익 잘 내고 팔았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디 봐서 상한가 2개 나올 걸로 보이세요? 솔직히 감 안 오시죠, 그죠? 네.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상한가 나온다고요. 요즘에 자꾸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급등 나올 거라고.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한매 쳤으면 상한가가 2개나 그것도 점으로 나오겠어요. 얼마나 한매 쳤어요. 그 정도로 이번에 낙폭과대가 심해요. 어디요? 대선주. 대선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심해요.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주린이들이 이게 자판기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네, 자판기를 다 때려 부수고 다 나가버렸어요. 자판기를 때려 부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차트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이 사람들이 때려 부숴서 그래요. 왜냐하면 돈 먹었거든. 돈 먹고 돈을 안 주니까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뭐 만들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자판기. 네.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잠깐만요. 여기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오늘도 좀 스케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뒤에 지금 김 실장님이 지금 오늘까지 아마 스케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갑자기 일이 있으셔서 저희 방송을 안 하셨는데 오늘도 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방송을 안 열어놓으셨네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질게요.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네. 야구 보셔야 되는데 또 저 때문에 또 야구도 못 보시고. 네. 저 옛날에 월드컵 때도 좀 방송했어요. 월드컵 때. 네.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월드컵 때도 방송할 겁니다. 네, 네. 자, 네네. 예, 신승호님.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무리를 져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거래 바닥인 게 되게 많아요. 거래 바닥인 게 되게 많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준비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내 종목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차트가 엉망이어서 막 반등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이거 하나 보세요. 코이즈. 코이즈라는 회사인데 이거 보세요. 좀 위로가 되시지 않겠어요, 그죠? 얘는 계속 떨어져요. 이걸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게 이거보단 낫네. 별의별 걸 다 보여드리죠, 그죠? 계속 떨어지는데도 PBR이 3.8이에요. 아직도 고평가예요. 유보율은 별로 없고 21, 부채는 300%.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왜 그 회사 두 개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거의 현금 거래다, 일시불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카드 돌려막기 하는 회사. 카드 돌려막기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해되셨으면 다시 2번 한번 찍어주세요. 유보율은 거의 없고 부채는 300%잖아요, 그죠? 이것만 딱 봤을 때 시가총액도 200억이고, 그죠?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신고, 이제 현금 서비스와 카드 롱가 뭐 그런 거.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하던데, 그런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에서 뭔가 했는데,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건 BPS도 높고 저평가네. 그리고 보니까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저점 한번 더 꼈다가 그냥 다 떨어져 버리게, 그냥 난 안 털릴란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버티세요. 버티세요. 여기서 버텨서 수익을 내보면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덜 힘들고, 그때는 지금보다 계좌의 수익이 최소한 2배 이상은 나 있으실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이거를 겪었잖아요. 이런 걸 겪어내면,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손절을 잘 안 하고요, 잘 안 털려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조금 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털리진 않겠죠. 잦은 손절, 현금 만들고, 그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하는 이제 그런 매매 전략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손해가 안 나는, 손실 없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걸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꼭 이겨내셔서 주린이로, 그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성공한 투자자로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요즘에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돈 많이 버셔가지고 가족들도 좀 살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 바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바닥이 많다는 얘기는 개인들, 즉 대중들이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저희 방 종목을 노출을 해야 되니까 그거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지금 하나가 상한가 갈 뻔하다가 말았는데, 내일 좀 기대해봐야죠.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뭐 하나가 상한가 가려다 말았는데 내일 또 한번 기다려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목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아. 이거 코이즈는 이거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는 손대시면 안 되고,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 마무리인데 10월 달에 이제 급락 나오기 전에, 그죠? 9월 말 10월 그때 급락 나오기 전에 저희 방에서 제가 한 3개 정도를 하루에 한 3개 정도 파는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모엔즈. 이거 팔기 되게 싫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추석 전후 제가 팔면서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되게 팔기 싫다고, 아까워가지고 팔았어요. 왜냐면 낌새가 어째 흘러내릴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현금은 좀 그래 좀 있지 않 뭐 있어야 되니까 좀 팔아놨어요. 끌려 내려가는 게 싫어서. 수익이 없고 실제로 끌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부활하고 있죠. 아까워요. 뭐 수익 내고 팔았으니까 뭐 억울한 건 없는데 갖고 있고 싶은데, 그죠? 모엔즈, 그 다음에 대한항공, 대형주도 해요. 저희는 개별주 테마주를 좋아하는데 대형주도 해요. 대한항공은 이제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수익 내고 팔아버렸어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서 사놨는데 낌새가 한 대 7분이 겨서 좀 쉬었다 가겠다 싶어갖고 그냥 챙겨놨어요. 지금은 눌려있죠? 근데 뭐예요? 눌려있는데 잘 보세요. 방향이 미국의 지금 항공주들은 되게 잘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눌러놨다니까요. 방향이 뭐냐? 이 방향이에요.
우상향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매수 포인트인 거예요. 좋은 자리예요.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자리. 나중에 또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라테크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것도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 뭐 다른 걸 사긴 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다시 올라오죠? 현금을 좀 회원들 만들어 드리려고 잠깐 팔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끝났잖아요. 유라테크하고 모엔즈 두 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팔면서 되게 아까워했어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종목들이 조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단기 급락, 그 종목들을 자판기로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이제 간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거죠. 근데 꽃이 꺾인 게 아니라 잠깐 눌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잔디 같은 거죠. 잠깐 눌려 있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비계랑 똑같아요. 요즘에 비계 좋은 거 많이 미시죠? 비계가 뭐예요? 메모리폼 같은 거 보면 눌려 있다가 나중에 다시 천천히 다시 복원되죠. 네, 그런 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많이 눌려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손절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 됐으니까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급등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주식하신 분들 상당수가 경험이 짧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무료 카톡 뭐 이런 리딩하는 저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전문가긴 한데 전문가로 하기도 그래요. 그 친구들은. 근데 초짜들이 많아요. 스팸 문자 보내고 뭐 이제 카톡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로 제가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초짜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초짜들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손절하고 이걸 딴 걸로 바꿔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많이 해봤겠지만 손절 안 하고 버텨서 그죠? 이게 올라올 때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뭐 이런 요즘에 결혼을 좀 늦게 하시지만 옛날로 따지면 막 20살에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기 난 새내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기 엄마. 20살 되자마자 바로 결혼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경우가 없지만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도 그렇고 리딩하는 사람도 이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료 리딩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무료 추천주 어지간하면 추천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지금 뭐 PBR이 낮고 그죠? 좋은 것들 널려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뭘 추천하냐면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거, 붕 떠 있는 거 이런 거 추천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니능률 뭐 이런 거 이제 여기서 한다니까 이제 이런 데서 한 대 맞고 이제 끌려 나가는 거예요. 더 간다고.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면 이제 가는 거라고. 가긴 뭘 가요? 저 거꾸로 얘기하죠. 조심하시라고. 좀 힘들 거라고. 대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왜 이렇게 많았냐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환장한 거예요. 이놈의 대표라고 환장한 거예요. 뭐냐 윤석열 씨가 되면 이제 무조건 간다. 이거 도박이거든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아침부터 그랬어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못 나온다. 낮에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들어가지 마라. 못 나온다. 아무리 땡겨도 들어가지 마라. 절대로 못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날 밤에도 얘기해드렸죠. 그죠? 이런 것도 당분 조심하시라고. 그 사람들하고 저의 차이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런 차이가 아니라 경험이 짧고 경험이 많고 그 차이예요. 대번 제가 딱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이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많이 해본 사람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유튜브나 이제 그런데 무료 추천주 조심하세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 김 시장님 오늘의 방송을 쉬시는 것 같고 내일은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내일 또 아마 보고 또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은 좋은 주식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좋은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빨리 관리내셔서 아무튼 잘 가져가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쪽에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겨울이죠, 그죠? 겨울이니까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체력이 돼야 정신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안 아프시려면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맨날 차트 보면서 계좌 보면서 뉴스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낮에는 나가서 광합성 좀 하시고요. 햇빛 좀 쬐시고 저녁에는 식사하시고 푹 주무세요. 그러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맑아지고 내 계좌도 살아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